잠에서 깨어나 글을 쓸 생각을 한다면 그것으로 당신은 이미 시인이자 작가다. 글 쓰는 일을 업으로 하는 제가 좋아하는 분이 자신의 책에 적어놓은 말입니다. 고등학생 때 이 구절을 보곤 참 인상 깊었는데요. 그때까지 저는 글이라는 건 쓰기 힘들고 너무나도 문학적인 일이고 괜히 어려운 말을 섞어가며 뜬구름 잡는 소리를 늘어놓는 유식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나 쓰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러던 중 누군가 이런 말을 해주니까, 그리고 그 누군가가 아무나가 아니라 누구보다 그를 진심으로 대할 만한 사람이라서 어쩐지 믿음이 간 것 같네요. 확실히 그 뒤로부터 글 쓰는 일이 크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한번 자신감이 생기니까 글짓기 대회에서 곧잘 금상도 타고 할 수 있었죠. 바로 이게 글의 힘이 아닐까요? 데시벨 터지는 큰 소리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리는 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 종이 위에 한낱 부피도 없는 참 소박한 모양들. 강제로 읽힐 수도 없고 독자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읽어야만, 그제서야 그의 머릿속에 와서 콕 박히는, 하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글 같은 울림을 드리고 싶은 저는 아나운서 박세리입니다. 12월 8일 금요일 저녁 음악 방송 함께해요. 첫 곡입니다. 이승기의 사랑한다는 말. 글쓰기 과제를 하려고 딱 컴퓨터를 켜고 앉았는데 도대체 뭘 써야 될지 몰라 막막했던 경험들 다들 있으신가요? 흰 바탕을 바라보고 있으면 머릿속도 백지장처럼 하얘지곤 하죠. 글쓰기란 것이 사실 일상적인 활동이긴 하지만 막상 글을 쓰려고 하면 무엇을 써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 학교 숙제로 일기를 써오라고 할 때면 항상 도대체 무엇을 써야 하지? 하고 고민을 하곤 했죠. 어제도 그제도 매번 똑같은 일상 속에서 매번 다른 내용을 쓰려고 하니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어떻게든 검사는 받으려고 내용을 부풀리고 조금씩 말만 바꾸는 잔머리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자유주제로 글을 써보라고 하면 여전히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예전보다 글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지금의 제 글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인 것 같아요. 그저 꾸준히 쓰다 보면 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쓰고 있을 뿐이죠. 사실 글을 쓸 때 무엇을 써야 할지보다는 일단 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억지로 멋진 글을 쓰려고 애를 쓰다보다는 아직 정렬되지 않은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종이 위에 적어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죠. 글을 쓴다는 행동, 그 자체는 그저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마음속 소리들을 일련의 순서들로 정리하는 것에 불과한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것들은 꾸준한 노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글을 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내뱉어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는 그 다음의 문제이지 않을까요? 글을 쓸 때뿐만 아니라 카톡을 보낼 때도, 걸을 때도, 밥 먹을 때도, 연애를 할 때도, 심지어는 죽을 때도 글쟁이이기를 바라는 사람. 비록 남들 기준으로는 불행해 보일지 모르지만 또 본인도 불행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적어도 그 사람은 진짜 글쟁이로 남을 겁니다. 사실 누구나 그런 타이틀 갖고 싶어 하죠. 항상 그것이고 싶은 나의 주제 혹은 제목. 그것이 굳이 직업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잖아요? 그걸 못 찾고 있는 동안은 설사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다 하더라도 괜히 하루하루가 힘들게 느껴질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허전함도 그 때문은 아닐까요? 글에 대해 생각해보니까 생각나는 추억들이 참 많네요. 초등학교 때 우리 백일장 같은 거 많이 했었죠? 저희 학교는 글감을 직접 얻으라는 의미에서 밖으로 나가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자주 갔던 곳은 올림픽공원인데 백일장을 핑계로 친구들과 벤치나 돗자리에 앉아 손이 하는 이불, 바삐 움직였죠. 대체 무슨 글감을 얻으려는지 편의점도 참 자주 들락날락거렸고요. 이렇게 백일장이란 학교 행사를 매년 했지만 전 잘 썼다고 수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다고 저를 위로하지만 그래도 자존심이 살짝 상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저에게도 상을 받는 날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명필쓰기 대회. 이게 뭔가 싶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말 그대로 글을 예쁘게 쓰는 사람에게 주는 상인데 일단 제가 지금은 좀 망가졌어도 옛날에는 예쁘게 글 참 잘 썼거든요. 궁서체의 표본이랄까?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자잘자잘한 대회들이 많이 생각나는데 그만큼 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뗄 수 없는 글과 우리의 삶. 여러분도 오늘 머릿속 아님 친구들과 수많은 글을 썼을 겁니다. 옛날에 찍어두었던 증명사진을 찾으려고 창고 구석에 있는 상자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 상자에는 그동안 봤던 영화 티켓, 친구들과 찍은 사진 여러 장, 그리고 편지들이 들어있었어요. 원래 목적이었던 증명사진은 어느새 잊어버린 채 바닥에 앉아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순수함이 묻어있는 연애 편지부터 매년 생일 때마다 받은 친구들의 생일 축하 편지, 그리고 부모님과 동생에게 받은 소중한 편지도 있었죠. 그 글들을 읽으면서 그때의 상황과 감정들이 떠올랐고 편지를 써준 사람이 날 얼마나 생각해 주는지도 느껴졌어요. 이게 글이 주는 울림이라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죠.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도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연락을 주고받지만 그 채팅방을 나가버리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다시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편지란 건 찢어서 버리지 않는 이상 종이의 그 은근함을 가지고 오래오래 우리의 곁에 남아있죠. 상자에 차곡차곡 쌓아놓았다가 이렇게 저처럼 우연한 기회에 발견해 예전 추억을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종이에 꾹꾹 눌러 쓴 글이 가진 따뜻함,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네요. 글에 대해 여러 이야기 나누다 보니 저의 글쓰기 습관이 떠오릅니다. 혹시 여러분은 손으로 글 쓰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가끔, 아니 종종 손으로 글을 쓰곤 합니다. 방송 대본이나 편지, 그리고 심지어 레포트도 말이죠.
그렇게 손으로 글을 적을 때마다 친구들은 어차피 컴퓨터로 다시 적을 건데 왜 귀찮게 손으로 쓰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컴퓨터로 쓸 때와 손으로 쓸 때의 느낌이 완전 다르다고 말이죠. 손으로 글을 쓰다 보면 그날의 감정이 글씨체를 통해 드러납니다. 화가 나는 날이었다면 종이가 찢어질 정도로 꾹꾹 눌러 쓴 글씨. 기분이 좋은 날이었다면 동글동글 가벼운 글씨. 이렇게 글에 내 감정이 들어가는 것이 좋아서 글을 쓸 때마다 손으로 먼저 써보고 컴퓨터로 옮기곤 합니다. 지금도 손으로 글을 쓰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험 때문에 우울했던 건지 힘없는 글씨체인 것 같습니다. 하고 여러분도 과제 때문에 글 쓰는 게 힘들어졌다면 한 번쯤 손으로 글을 써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오랫동안 고민했던 글이 술술 써질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노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글을 주제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번 원고를 쓰면서 느꼈는데 정말 글에는 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글을 쓰는 것만으로 나의 감정, 생각, 느낌을 모두 타인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 글로 흘러가는 시간을 영원히 남길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짧게나마 글을 써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차마 용기가 없어 내뱉지 못하는 말들, 그냥 머릿속에서 돌아다니면서 정리가 되지 않던 말들, 모두 종이에 글로 적어보세요. 누가 알아요? 하나의 멋진 수필이 완성될지. 여러분만의 멋진 수필을 기대하며 오늘의 방송은 이만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방송이기도 했는데요. 한 해 동안 청취해주신 많은 학우분들 감사했습니다. 다음 학기 더 좋은 글과 목소리로 여러분을 찾아올게요. 우리 그때까지 안녕합시다.